질문할 거 있나요? 완전 질문할 거? 완전 질문할 거 없어요? 완전 질문? 없습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그때 어디까지 했어?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리는 것까지 했나? 잠깐만요. 일단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책 좀 볼게요. 책에서 저번에 여기까지 한 거 같고 여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할 게 많네. 여기는 책으로 할게요.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자, 세포막에 뭐 주성분이 있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은요 뭐로 되어 있냐면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합쳐서 인지질이야. 그러니까 인과 지질을 둘이 더해서 인지질이라고 불러요. 인과 지질로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자, 근데 이 인 있잖아요. 인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그 원소기호 그 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원소기호 인을 갖고 있는 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에 우리 기본 단위질 아미노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인지질이요. 생리 구조를 좀 그려보면요.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바로 인을 갖고 있어서 인산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꼬리, 저 밑에 보이죠? 밑에 있는 꼬리가 바로 뭐냐? 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리가 인산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리 있는 부분이 지질. 오케이? 그래서 우리 대가리하고 꼬리가요 좀 특징이 달라요. 대가리는요 누굴 좋아하냐면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하다 친을 써서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누굴 좋아하냐면 기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사이가 소원하다 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면 친수성, 물하고 안 친하면 소수성 이렇게 불러. 오케이? 친수성, 소수성 이렇게 나눠져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인지질이요 굉장히 개구장이야. 굉장히 개구장이야. 근데 인지질은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자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옆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인지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유동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지질 사이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 역시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옆에 있는 인지질이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단백질도 어때? 번갈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단백질 역시 움직인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인지질이 한 겹이 아니네.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야 될까? 세포의 특징 때문에 그래. 세포는 안과 밖이 다 뭐로 되어 있지? 우리 사람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 뭐야? 물이죠. 그럼 안에도 물이고요. 밖에도 물이에요. 그치? 안에도 물이고 밖에도 물이면 우리 인지질이 어느 쪽을 보고 있어야 돼? 대가리가. 그치? 양쪽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치? 이쪽도 물이고 이쪽도 물이니까 대가리가 이쪽을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인지질이 몇 마리가 필요해요? 2마리가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몇 겹을 이룰 수밖에 없다? 2겹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세포막은요, 물질을요,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요. 선택적으로. 세포막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투과해요. 그래서 우리 뭐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 결정되냐? 일단 종류,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잘 투과가 되고 안 투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볼까? 우리 세포막을 잘 통과해야
친하려면 누구하고 친한 게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대가리하고 친한 게 유리할까? 꼬리, 다리 부분하고 친한 게 유리할까? 그쵸? 우리 세포막을 이렇게 보면요. 세포막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건 뭐야? 대가리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에요? 꼬리. 그치? 지질 부분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돼.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꼬리야. 그러면 꼬리하고 친할수록 어때?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 잘 녹는 애가 잘 통과하겠어? 기름에 잘 녹는 애. 그쵸?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이 꼬리하고 친하니까 지용성 물질들이 꼬리를 잘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유리해. 그럼 반대로 수용성은요? 잘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요. 크기가 큰 게 유리할까? 작은 게 유리할까? 작은 게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다리가 예쁘게 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보잖아. 그럼 완전 라면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어. 이렇게 엉켜져 있는 애들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크기가 작은 애가 어때? 지나가기 유리하겠지. 크기가 큰 애들은 여기를 통과하기 어려워. 그래서 봐요. 인지질 이중치를 잘 투과하는 물질의 특징 잘 나옵니다.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어때야 되냐?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랑 친할수록 좋다? 꼬리, 지질하고 친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물에 잘 녹으면 안 된다고 했지. 물에 잘 녹는 애를 우리는 또 뭐라고 불렀니? 이온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전하를 띄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는 분자들이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잘 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 산소랑 이산탄소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오케이? 이게 왜 잘 나오겠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뭐라고 배웠지? 산소하고 이산탄소의 무슨 교환? 맞죠. 우리는 산소와 이산탄소의 기체 교환이라고 배웠지. 그쵸? 그래서 산소하고 이산탄소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애는 뭐라고요? 분자의 사이즈가 어떨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누구하고 친할수록? 물. 그쵸? 기름하고 친하면 안 되고. 그쵸? 물하고 친한 애들. 그 다음에 또 어때? 물에 잘 녹는, 전하를 띄는 물질, 이온들.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잘 뚫고 갈 수가 없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잘 못 가니까 뭐가 필요하다? 전용 통로가 필요하잖아. 그 전용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다? 막단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프리패스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포도당을 통과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따로 있고요. 칼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따로 있어요. 알겠지? 각자 자기한테 맞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프리패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입니다. 첫 번째, 확산이에요. 확산. 자,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요, 딱 두 가지만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확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삼투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능동수송 배운 학교 있습니까? 능동수송? 없어요? 그럼 그냥 할게. 자, 확산하고 삼투의 특징이 바로 뭐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오케이? 둘 다 공통점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애야. 자, 근데 확산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확산이야. 그럼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불러요. 확산하고 삼투가 약간이 다르죠. 확산은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고.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걸 이해하겠어. 근데 이거는 뭐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는 농도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치 민찬아?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저농도의 의미가 뭐야? 물을 생각해, 물. 저농도라는 건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래! 저농도라는 건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거야. 그럼 고농도라는 건 물의 입장에서 어때? 적은 거잖아. 물의 입장에서는 뭐야?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어떤 선생님은 확산의 일종이라고 해요. 오케이? 물의 입장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삼투 역시 확산의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중요하다. 에너지 쓰지 않는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 자, 이제 밑에 봅시다.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확산,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 우리는 얘를 단순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우리는 얘를 촉진확산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이름에서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왠지 에너지 쓰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에너지 쓰지 않아요. 오케이?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단순확산이 우리 아까 말한 겁니다.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면서 확산하는 거를 단순확산이라고 불러. 그럼 단순확산은 무조건 밖에서 안에서 일어나나? 아니야. 안에서 바깥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확산이라는 건 무조건 밖에서 안이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게 확산이에요. 오케이? 방향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고에서 저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확산 속도는 언제 빨라지겠어? 확산은 농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 덩달아 어때? 빨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 예시를 기억하라고? 뭐라고요? 기체 분자. 그쵸? 아까 기체 분자 뭐라고요? 기체 교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름이 새롭게 생겼더라. 페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인데 페포가 이제 허파과리로 바뀌나 봐. 그래서 허파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거 바뀌나 봐. 몰라. 중학교 단어가 바뀌나 봐. 아직 중학교도 개정이 안 됐잖아. 누가 지은 거예요? 모르겠어. 한국말인가 봐. 순우리말. 허파과리. 재밌다, 그치? 허파과리.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대표적인 단순확산.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확산. 자, 막단백질을 통한 촉진확산은요, 역시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일정한 농도 차이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확산 속도가 더 이상 늘지를 못해. 이거는 왜 그렇겠니? 이거는 말 그대로 뭐겠어? 얘는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가니까 막단백질의 개수가 어떻게 돼 있지? 한정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무한히 늘 수 있어 없어? 없죠. 야, 출입구가 2개밖에 없어. 그럼 무한히 애들이 많다고 해서 어때? 계속 애들이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단백질의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막단백질이 다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늘지 못하죠. 오케이? 그게 바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얘예요. 촉진확산과 단순확산의 그래프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촉진확산은 이렇게 빨라지는 건 맞는데 막단백질이 모두 다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반면에 단순확산은 어때? 계속해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빨라질 수 있죠. 근데 항상 촉진확산이 무조건 빨라요. 알겠죠? 단순확산의 농도 차가 아무리 커도요, 촉진확산을 넘을 수는 없어. 무조건 얘가 빨라. 자, 그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뭐가 있냐? 나트륨의 유입, 그 다음에 포도당의 조직세포로 확산, 작은 창자에서의 아미노산 흡수. 그렇죠? 소장에서 아미노산 빨아들이는 거 기억나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막단백질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뒤로 갈게요. 우리의 꽃, 삼투입니다. 삼투. 자, 삼투는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부르지. 삼투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삼투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용액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보입니까? 세포 안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그 용액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올 거예요. 3가지. 그래서 3가지 종류의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면서 세포의 사이즈, 세포의 질량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삼투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아까 말했지. 농도가 다른 용액에다가 집어 넣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항상 농도에 비례하는 만큼 물을 잡아당긴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농도가 있는 물질들은요, 항상 자기의 농도만큼 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 그러면 증류수 같은 애들 얘기해봐. 증류수.
증류수는 농도 있어 없어? 그치? 농도 제로지. 그럼 얘는 물을 끌어당겨 못 끌어당겨? 못 끌어당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용액에 농도가 있으면 농도에 비례하는 만큼 물을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용액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우리가 두 가지 세포를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배웠죠? 동물세포에서 가장 잘 나오는 예시가 적혈구고요. 식물세포에서 가장 잘 나오는 예시가 양파의 표피세포예요. 오케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좀 해봅시다. 아까 줬던 종이가 이제 필요하니까 그걸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그 3초 종이 꺼내겠네. 여기.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포 나와있죠? 자, 그리고 위에는 내가 그 필기를 좀 해놨어. 확산하고 상투하고 한 번에 정리하라고 위에다가 같이 그려놨어요. 보이죠? 여기 확산과 상투에 대한 설명. ATP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ATP라는 말을 안 배웠으면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것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이동할 때 언제까지 이동하냐?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이동하진 않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어때? 잘 일어난다 라고 아까 말했었지? 그리고 상투의 핵심, 용액의 농도에 비례하는 만큼 물을 끌어당긴다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인지질도 여기 보이죠? 제가 귀엽게 그려놨어요. 보이나요? 얘 봅시다. 얘. 자, 여기에 이름을 안 써놨어.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름 좀 써볼까요? 자, 위에는 애가 뭐야? 동물세포죠?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얘가 바로 동물세포입니다. 위에는 요 세 개가 동물세포. 그냥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쓰세요. 위에가 동물세포. 그 다음에 밑에가 무슨 세포겠습니까? 식물세포죠? 그래서 위에 동물세포, 밑에 식물세포. 이렇게 동물세포, 식물세포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얘들아, 세포도 당연히 농도가 있지? 세포 안에도 물질이 있으니까 세포 자체의 농도를 제가 10이라고 해놨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했지. 항상 농도에 비례하는 만큼 물을 뭐 한다고 했지? 끌어당기는 거야. 우리 이거 어떠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비커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다가 증류수를 떠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혈구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적혈구 안에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적혈구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그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오케이? 얘가 담겨져 있는 이 바깥쪽의 배경이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지금 적혈구야, 적혈구. 용액 속에 담긴 적혈구. 알겠죠? 자, 그럼 얘기해볼게요. 자, 아까 세포도 세포 자체에 농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물을 10만큼 안으로 끌어당기겠죠? 그치? 우리 모든 세포가 다 끌어당기니까 세포에다 다 씁시다. 자, 안쪽으로 모든 세포들이 자기의 농도만큼 물을 외부에서 내부로 잡아 끌겠지. 자, 근데 한쪽은요, 어디다 집어넣었냐면 저장액에 집어넣었어요. 그치? 저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이야. 낮은. 그래서 낮을 저자를 쓰는 거야. 오케이? 저지대, 저층. 들어봤죠?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저장액으로 나오는 애들은 증류수 같은 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저장액이라서 농도를 5로 그냥 임의로 맞췄어요. 그러면 이 저장액의 농도를 5로 맞췄으니까 물을 바깥으로 얼마 끄집어 당긴다? 5만큼 끄집어 당기겠죠? 그치? 자, 그럼 식물세포도 마찬가지겠죠? 식물세포도 저장액에 집어넣었으니까 얘 5만큼의 물을 바깥으로 잡아 당기겠지.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고장액 먼저 봅시다. 고장액. 고장액이 뭐겠습니까? 세포보다 농도가 어떤 애다? 높은 애입니다. 그래서 높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의 농도를 15라고 잡아놨어요. 15.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데는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농도가 15니까 얘는 바깥으로 물을 15만큼 잡아당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기는 변화를 우리가 좀 추론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잘 들어. 자, 동물세포는요, 저번에 배웠잖아. 동물세포는 바깥쪽이 뭐로 둘러싸여 있어? 단순하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치? 그래서 동물세포는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말랑말랑한 물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한 물풍선이야.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한 물풍선. 옆에 자리 없지? 딴 데 써도 돼. 꼭 나처럼 맞춰 쓸 필요 없어. 그냥 빈 공간 쓰면 돼. 아, 빈 공간도 없나요? 제가 너무 깍지였나요? 근데 말랑말랑한 물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써. 여기 쓸 자리 뭐 안 쓸 거야. 그래서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한 물풍선이다. 야, 그럼 물풍선에다가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풍선 있잖아. 물풍선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팽팽해지다가 나중에 어때? 물이 가득 차면 빵! 하고 터지겠지. 그래서 동물세포는 터질 수 있어. 오케이? 동물세포는 빵!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왜? 물풍선이니까 터질 수 있어. 자, 근데 식물세포는 좀 달라요. 식물세포. 자, 식물세포 마찬가지로 말랑말랑한 물풍선은 맞거든요? 근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하고 다르게 뭐를 하나 더 갖고 있어? 세포벽을 갖고 있죠.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지. 그치? 세포벽의 형태를 어때? 잡아주지. 형태 유지 및 보호가 세포벽이 하는 역할 아니야? 그래서 이 세포벽이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플라스틱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보호막. 플라스틱 보호벽이라고 할 거야. 보호벽.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물풍선이 그게 식물세포야. 그래서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물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물풍선 안에 물이 막 들어가도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지죠. 왜냐면 플라스틱 벽이 꽉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터질 수 있는데 식물세포는 절대 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터진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오답이에요. 알겠죠? 식물세포는 절대 터지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단단한 세포벽이 꽉 잡아주고 있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됐고 이제 얘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저장액으로 돌아가 볼까? 자, 저장액으로 돌아가 보면 저장액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 나가는 거는 5인데 들어오는 거는 뭐야? 10이죠. 그럼 들어오는 양이 어때요? 훨씬 많지. 그럼 물풍선의 사이즈가 자꾸자꾸 어떻게 될까? 커지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빵! 하고 터지죠. 그렇지? 얘는 빵! 하고 터져요. 근데 내가 이때 사용하는 애가 뭐야? 적혈구라고 했지. 적혈구가 터지면 적혈구 안에서 뭐가 나와? 색소가 나오지 않아?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깔 색소? 그래서 피가 터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린 이거를 롱혈현상이라고 불러요. 적혈구가 터져서 적혈구 안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니까 이거를 혈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용혈현상 이렇게 불러요. 그럼 반면에 식물세포 터진다 안 터진다? 맞아, 안 터져. 근데 대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 팽팽해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눈에를 봤을 땐 싱싱해 보여. 싱싱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팽윤현상이라고 불러요. 팽팽해지는 거야. 팽팽. 절대 터진다는 말 쓰면 안 돼. 팽팽해진다. 팽팽. 아니면 싱싱해진다. 식물에 물 주면은 대표적인 게 식물한테 저장액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식물 몸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식물이 어때요? 싱싱해지죠. 자, 그럼 이제 고정액에 집어넣어 볼게. 고정액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어때? 많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쭈글쭈글해지지. 그치? 물이 빠진, 바람 빠진 풍선이야 그냥. 오케이? 쪼글쪼글해져요. 쪼글쪼글. 자, 그럼 식물세포 어떻게 될까? 식물세포도 쪼글쪼글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플라스틱 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안에 있는 누구만 쪼글쪼글해져? 세포막만 쪼글쪼글해지지. 그래서 우리
세포막과 세포벽이 서로 나누어져요. 세포막과 세포벽이 나누어져. 이거를 생명과학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을 써요. 원형질이 바로 세포막을 뜻합니다. 오케이? 원형질이 세포막이에요. 원형질. 세포벽을 후형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형질이 분리된다. 그럼 세포막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더 나오지. 이렇게 되면 너무 심심하잖아. 뭐를 물어보냐? 식물 안에서 질량 변화를 물어봐요. 그러면 저장액에 넣었을 때 질량이 무거워져, 가벼워져? 안으로 물이 찼으니까 질량이 당연히 어때? 커지지. 그치? 저장액에 넣으면요. 식물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져요. 질량이 나옵니다. 질량이. 그러면 말해봐. 농도는 아까보다 더 진해져? 연해져? 그렇죠. 농도는 연해져. 밖에하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움직이니까 얘랑 비슷하게 맞춰질 때까지 희석되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반대로 고정액에 넣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반대로 줄어들겠지? 그쵸? 그리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농도는 어때? 올라가겠죠? 동물에서는 이걸 물어보기 좀 어렵고요. 식물에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식물에서 질량 변화를 문제에 적용시켜서 낼 거예요. 자, 등장액을 아직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등장액 잘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자, 등장액은요, 세포하고 농도가 같아서 같을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야. 그러면 별거 없네. 그쵸? 별거 없지만 시험에 잘 나와. 자, 등장액 역시 농도가 10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이 어때? 10 빠져나가야 돼. 그쵸? 자, 여기에서도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10 빠져나가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뭔지 알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세포 모양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 같지? 그러면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그게 시험에 나와요. 물의 이동은 항상 어때? 있다라고 해야 돼. 오케이? 그게 잘 나와요. 등장에서는 물의 이동이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네, 써놨죠? 3투의 핵심, 항상 물은 이동한다. 항상 물의 이동은 있다. 이게 3투의 핵심. 무조건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제가 감자 조각을 준비해요. 질량이 똑같은 감자 2개를 준비해. 자, 질량이 똑같아서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맞춰놨어.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이제 용액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자, A라는 용액에 집어넣고, 자, 얘는 B라는 용액에다가 집어넣었어.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봤더니 저울이 이렇게 A 쪽으로 기울었대. 자, 그러면 농도를 비교해봐. 어떤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야? B. 그쵸. B가 더 어때? 고농도다. 그리고 A가 어때? 더 저농도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오케이? 저농도에 넣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무거워지고 고농도에 넣으면 어때? 물이 빠져나니까 가벼워진다라고 했었잖아. 그쵸? 이렇게 양쪽에 감자 조각을 걸고 시간이 지났을 때 수평이 이렇게 어긋나는 걸 통해서 농도가 어떤 용액에 집어넣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역추론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3투에서 나옵니다. 그쵸? 책으로 가볼까요? 다른 과목도 시험 범위 이렇게 많아? 저 이번에 국어 한 번 다 해야 돼. 한 번 다 나가? 범위 중국이라 가지고. 아, 너 누정이야? 네. 왜? 몰라요. 문모도 싹 다 파고요. 진짜? 국어도 뭐 이거 덮었는데? 응. 빡세겠다. 국어가 저번에 중요한 때 안 달라졌어? 뭐야? 촘촘했어? 되게 초청. 아니, 국어에서 비상이겠네. 됐죠? 여기 3초까지 했고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3패는 A 여기 나오죠? 여기. 아까 한 거. 자, 저장액 보이죠? 저장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포가 터지니까 피가 튀어나와서 뭐야?溶혈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그치? 부피가 커져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싱싱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 등자액은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이동은 있다? 물의 이동은 있다. 이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장액은요. 고장액은 쪼글쪼글해지고요. 막과 벽이 뭐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증류수. 증류수라고 하면 무조건 얘는 무슨 용액이라고? 저장액이라고. 그치? 증류수가 나오면 무조건 저장액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눈 아프다고 눈에다가 증류수 쳐 부으면 눈깔 터져요. 알겠죠? 왜요? 우리도 동물 제품이니까. 그치? 저장액 넣으면 눈깔 부풀어 터지지. 그래서 그 증류수 먹으면 배탈 나잖아. 알지? 먹어봐. 그 다음에 우리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 같은 용액 뭡니까? 식염수. 들어봤죠? 식염수. 그치? 그 식염수가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이잖아. 그래서 안약 같은 거 넣을 때도 어때? 먹으면 약간 짭조름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은 뭐 알다시피 뭐 소금물 같은 거 얘기하겠지. 그쵸?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수의 예시는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을 빨아들인다. 배출을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는다. 다 알지? 과일청을 만들 때 과일에 설탕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이 상수의 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밑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 나오고요. 보이죠? 증류수가 넣었네. 증류수에 넣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터진다 안 터진다? 잘 보세요. 뭡니까 이거? 양파.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알겠죠? 안 터져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심불은 절대 터지면 안 돼.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는 잠깐 패스하고 물질 대사로 바로 갈게요. 할 게 많아서. 여기 지구 시스템 들어가면 한일 빼고 다 들어가잖아. 너네 지구 시스템 어디까지 들어가? 네. 지구 시스템. 너네 다 들어가. 저희요? 다 들어가요. 지구 시스템 세월씩 다 들어가. 너 반칙 아니야? 역학도 그렇고? 역학 지구 생명 다 들어가? 네. 진짜 미친 학교. 저희요. 중간고사 좀 열심히 할 것이지. 중간고 때 시험관이 적다고 꿀 빨아서 좋아하는데. 진짜. 힘드네. 자, 보세요. 생명체 내 화학 반응,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는 우리 줄임말이에요. 물질 대사는 물질을 교대하는 뭐냐? 1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주고받는 1. 저 한자예요. 1사자입니다. 1사자. 한자 배워서 알지? 한자 잘하는 사람. 뭔가? 한자 춤 하는 애 있잖아. 약간 한자 춤 있던데. 여기 없어? 민찬이 몰라 이거? 그게 뭔데요? 1, 4. 몰라요. 한자 춤은 아니고.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을 교환하는 1. 물질을 서로 교대하는, 주고받는 1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불러. 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물질끼리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겠어? 아니지. 어떤 물질끼리 주고받는다고 하겠어? 서로 다른 물질이지. 다른 물질.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다르냐? 어떤 게 다르냐면 질량이 달라. 알겠어? 질량이 서로 다른 물질을 주고받는 1이라고 해서 물질 대사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질량이 큰 물질을 이제부터 분자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물질을 질량이 작은 분자라고 할게요. 이걸 화학에서 좀 어려워하면 뭐라고 해요? 질량이 큰 분자를 뭐라고 불러? 우리 했잖아요. 단위체들이 결합하면 뭐가 돼? 그렇지, 맞죠. 그게 고분자라고 부르죠. 질량이 큰 분자를 고분자, 질량이 작은 분자를 뭐라고 불러요? 저분자 이렇게 부르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는데 질량은 곧 뭐라고 얘기했어?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럼 질량이 큰 분자는 그만큼 뭐도 많아. 맞죠? 그래서 에너지도 큰 분자.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분자는 에너지가 어때? 작은 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고분자, 저분자, 에너지가 큰 분자, 에너지가 작은 분자. 그럼 말해볼까? 질량이 큰 거에서 질량이 작은 걸로 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질량이 큰 거에서 질량이 작은 걸로 가. 그러면 에너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그렇지.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지. 에너지 방출이죠. 질량이 큰 거에서 질량이 작은 걸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이야. 그럼 거꾸로 질량이 작은 거에서 질량이 큰 걸로 가. 그럼 이건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에너지 흡수. 맞죠. 에너지 흡수지. 그럼 우리는 이거 화학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지? 무슨 반응이라고 하지? 무슨 반응? 무슨 반응?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 물이 수소랑 산소로 나눠지는 거. 뭐라고 불러? 물이 수소랑 산소로 나눠지는 거. 물에 땡땡. 땡땡. 그렇지. 물의 전기분해. 그렇지? 그러니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화학에서. 분해라고 하지. 그치?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걸 화학에서 분해라고 부르지. 그럼 반대로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거는 뭐라고 불러요? 합성이죠. 그치? 아미노산들을 결합해서 펩타이드라고 형성하면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걸 화학에서 합성이라고 부르지. 그쵸? 그래서 분해와 합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분해하고 합성까지만 딱 쓰잖아? 그럼 이건 아직까지는 물질대사가 아니야. 물질대사라고 말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돼. 뭐게? 일단 얘가 일어나는 장소가 중요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 어디에서? 생명체 안에서.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려면 항상 조건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불러. 그리고 얘가 있어야 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겠니? 맞아요.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라고 얘기하려면 이 반응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지 우리는 얘를 물질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분해하고 합성이라는 단어도 어때? 좀 바꿔서 해줘야지 우리가 물질대사인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분해라는 말을요. 물질대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화의 이자가 바로 뭐냐? 이별하다 이자.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화작용을 우리는 분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화작용. 그럼 합성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할 거야. 어때? 작은 걸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물질대사 읽어볼게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른다. 그쵸? 그래서 이 물질대사를 통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또 이 필요한 물질을 또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물질대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뭐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냐?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라고도 불러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되기 때문에 물질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대사라고 불러. 그리고 물질대사에서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고요?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오케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역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대사는요.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대사는 반응이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물질대사예요. 오케이? 자, 밑으로 가보죠. 자, 동화랑 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동화작용 아까 말했지. 작은 거 가지고 뭐야? 큰 걸 만드는 걸 동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합성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단어에 합성들이 들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합성은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합성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었지. 그쵸? 그 다음에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쵸? 분해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 우리한테 아주 유명한 세포 호흡이라는 게 있죠. 어디서 일어나는가? 마이토콘드리아. 그쵸?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죠? 동물, 식물 다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화가 있죠, 소화. 오케이? 영양분을 분해하는 소화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비교 좀 할게요. 얘도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종이에다가 물질대사 파트 그려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적어도 돼요.
맨 마지막 장이 아마 물질대사였을걸요? 칠판 좀 말리고 해야겠다. 맨 뒷장에 있을걸? 맞아. 지금 시간 언제 하지? 아득한데. 지금 시간 언제 하냐? 두 번만에 끝날 수 있어요? 주시세? 주시세는 안 들어가지? 네, 반도체 들어가지. 얘네 들어가. 개많아. 미쳤어. 포기하자. 반도체. 시험관 개많아. 미친 학교들 아니야? 진짜 중간고사 때 뭐하고 남은 거 다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니, 요번 거는 반도체도 이상하게 배웠던데? 반도체 신소재 배웠던데? 자연의 구성물, 아니, 그 뭐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런 거 배웠던데? 너네 배웠잖아. 학교 프린트 있던데. 어? 반도체. 그 단어의 이름이 반도체야. 너네 독고마리 열매 뭐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야? 쟤는 저런 거 배웠어. 저거 뭔지 알아? 개정 전 교과서. 개정 전 거 배우던데. 개정 전. 그 프린트 보니까 개정 전 거던데? 작년에 내렸던 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봐봐, 애들 모르잖아. 그렇지? 너 그래핀 막 이런 거 배웠지? 네? 그래핀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개정전. 지금 그래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반도체만 배운 거 아니야? P형, N형 막 이런 거? 그게 거의 이번에 메인이잖아. 쟤네 거 몰라. 너네 3단이야, 3단. 수학학 3단이잖아. 너네 왜 3단인지 자꾸 깝치는 거야. 3단이면 3단이답게 시험 보기가 적어야지. 왜 4단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무조건 다 끝내야 된다는 지침이 있나 봐. 그치?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그래. 다 전공이야, 다 전공. 거의. 모의고사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지? 그런 거 맞지? 9월 모의고사 가야 되니까. 2015기 부정이 거는 아, 뭐 불쌍한 좀 낭만이 있네요. 낭만 있다고?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원래 가는 길을 가니까. 선생님 좀 잘못하신 거 아니? 네? 잘못한 거 아니냐고. 22 개정 뽑아야 되는데 15 개정 잘못 들고 와가지고 썼던 거 아니에요? 자기과 자기고. 그 어디가 있겠습니까? 맞지? 뭐 독고마리 이런 거 들었는데. 안 맞네. 자, 봅시다. 연수랑 셈보고 자, 두 가지 비교할게요. 둘 다 공통점은 무슨 반응? 포도당의 분해 반응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포도당의 분해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 자, 우리 연소의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을 분해시킨다. 포도당을 누구랑 반응시켜서 분해시키더라? 산소랑 반응시켜서 분해시키죠? 그치? 포도당 화학식 알아요? 그래서 얘 포당의 분해 반응, 포당 더하기 O2. 전도형도 말하잖아, 전도형. 아니 중앙고 수업할 때 누가 말해가지고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 뭐야 저거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했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말했거든. 여기요? 아니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했거든. 그 자리에 앉아있네.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죠? 그치? 물 나와요. 그리고 이때 뭐 방출돼요? 바깥으로? 맞아요. 에너지 나오죠? 그쵸? 얘네들의 에너지가 달라서 연소도 바깥으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포도당 가지고 세포 곱하면 똑같죠? 포도당이랑 산소랑
연소랑 세포 둘 다 분해니까 뭐야?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거죠? 그치? 우리 분자가 가진 에너지를 좀 넣어볼게요. 우리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 얘기해보자. 자, 민찬이 어떤 숫자 좋아해요? 4요.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뭐 좋아해요? 세 자리. 아무나 말해. 515요. 515요? 좋아요. 180 할게요. 자, 180.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민철, 이제 두 자리 숫자로 한번 말해보세요. 왜요? 좋아하는 숫자. 왜요? 아, 그냥요. 민철이가 하는 숫자를 해보려고요. 어떤 숫자 40. 좋아해요? 아, 40이요. 40이요? 좋아요. 20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20.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에너지가 180에서 20으로, 180으로 20으로. 그럼 얼마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돼야 되겠어? 맞아요. 160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 세포호흡이랑 연소 둘 다 160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돼요. 근데 하나는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몸 밖이죠. 하나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몸 속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딱 그려보겠습니다. 자, Y축에 들어가는 값은 에너지 값이에요. 에너지 값. 그럼 아까 에너지 얼마? 180이 20되고 얘도 180이 20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둘 다 분해 반응이라서. 근데 포도당 있잖아. 포도당 가만히 공기 중에 놔두면 저절로 불타나? 아니죠? 포도당 가만히 공기 중에 둔다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불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불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타게 하려면 그치? 처음에 일단 뭐를 투자해야 돼? 열을 투자해서 그치? 내가 이렇게 고온을 가해줘야지 그 다음부터 스스로 어때? 불이 붙으면서 타지. 그치? 그래서 모든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초기에 뭐를 줘야 돼? 일단 에너지를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반응이 180에서 20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반응이 아니에요. 초기에 뭐야?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의 언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모든 화학 반응은.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언덕만큼 내가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반응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뚝 떨어지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얼마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그렇죠. 160만큼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근데 이때는 160의 에너지가 어때? 한꺼번에 방출돼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열과 그 다음에 빛으로 빠져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걸 가열하면 걔네들이 불이 붙으면서 어때? 막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하잖아. 그리고 이때 가해주는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예요? 라이터 불 붙일 정도니까 얼마야? 200도에서 뭐 300도, 그쵸? 몇백 도에 달하는 에너지를 먼저 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진행이 되지. 근데 이게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사람 몸 안에서는 이만큼의 열 에너지가 있어? 없죠? 사람 몸 안에서 막 라이트 막 찢을 거야? 안 되잖아. 그치? 사람의 체온은 공작해봤자 뭐 35도에서 얼마예요? 37도 언저리죠. 오빠봤자 40도? 그치? 그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우리가 어때? 가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원래는 쟤랑 똑같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이 에너지의 언덕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돼. 오케이? 에너지의 언덕을 낮춰야 된다고. 이 에너지의 언덕을 낮춰준 애가 있어. 그 두 글자 누구예요? 낮춰. 효소입니다. 효소. 그 에너지의 언덕을 낮춰주는 애가 효소예요. 효소. 효소가 에너지의 언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제시. 오케이. 잠깐만. 그래서 효소가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의 언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 체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사람 몸에서 에너지 한꺼번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사람 몸에서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야 돼? 단계적으로 천천히 나와야 돼요. 오케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찔끔찔끔 나와야 돼. 그래서 160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고요. 40, 40, 40, 40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눠가면서 에너지를 내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 몸이 통구이가 안 되지. 그치? 내가 에너지 낼 때마다 몸에서 막 빛나? 말이 안 되잖아. 아이언맨도 아니고. 안 그래? 그쵸? 사람 몸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이 에너지 언덕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의 최소한의 언덕.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의 크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의 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커야지 좋아? 작아야지 좋아? 작아야지 좋아.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지 좋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낮춰준 애가 누구예요? 바로 효소죠. 그렇죠? 아, 효소가 하는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반응에 공통점이 있어. 야, 이 두 반응의 공통점이 뭐야? 유일하게 같은 게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 방출량이죠. 맞지? 얘도 에너지 얼마큼 나왔어? 160. 얘도 에너지 얼마큼 나왔어? 160. 그쵸? 이 160의 에너지가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 이게 160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대중력. 반응력이에요. 반응력. 아, 그러면 반응열의 크기는 효소가 있던지 없던지 관여해 안 해? 안 하죠. 반응열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효소가 있던지 없던지 반응열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동화작용이잖아? 동화작용이라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달라요. 동화작용은 애초부터 어때?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때요? 한참 낮죠? 그치? 그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어때? 높지? 그래서 우리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치? 항상 에너지에 뭐가 있다고? 언덕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화작용 그래프가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얘들아 잘 봐야 돼.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애초부터 출발 지점이 어디야? 그치?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동화작용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오케이? 아주 옛날에 7고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잘 받으시죠. 오케이?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옛날에는 학교에서 배우면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완자에 실려있잖아요. 중앙에.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화작용일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화작용과 다르다. 이렇게 체크해주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잠깐만.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책 좀 볼게요. 책 좀.
이거에다 꽂아. 유민아, 도유민, 저기 그 원장실로 프린트 나오는 거 가져가. 지금 나올 거야. 오케이, 봅시다. 자, 효소의 작용과 활용. 자, 효소하는 역할, 활성 에너지를 낮춘다고 했죠?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뭐야?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오케이? 살아있는 촉매, 생체 촉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다. 자, 그 다음에 효소와 활성 에너지 보입니까?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활성 에너지 어때? 훨씬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이거 무슨 작용이다? 이화작용이다. 그치? 근데 동화작용은 아까 뭐라고 했죠? 활성 에너지의 폭이 넓어요. 여기서부터예요.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게 뭐죠? 반응열의 크기는 달라져, 안 달라져? 효소가 있건 없건, 그치? 예, 반응열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효소는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포인트. 됐고요. 우리 그러면 효소에 대해서 마저 봅시다. 얼마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효소의 작용. 일단 효소는요, 주성분이 뭐로 되어 있죠? 효소의 주성분은 뭐다? 단백질.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의 특징이 뭐야? 단백질마다 고유의 뭐를 가지지? 입체 구조를 가지죠. 그치? 그래서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만날 수 있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만나. 그건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아밀레이즈는 누구하고만 반응해? 녹말하고만 반응하죠. 그치? 그 다음에 패시는 누구하고만 반응해? 단백질하고만 반응하지. 그치? 아밀레이즈가 단백질을 녹인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그치? 우리가 배웠던 게 기질 특이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대표적인 기질 특이성을 설명하는 그림이지. 그치?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효소마다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효소의 또 두 번째 특징, 재사용이에요. 오케이? 재사용. 효소는 반응 전 후에 구조와 성질이 안 변해요. 구조와 성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 생산물하고 분리된 다음에 새로운 반응물하고 결합하면서 다시 반응에 재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그림에서 계속 달라지지 않는 애가 누구다? 효소예요. 오케이? 효소. 끊임없이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맞아? 없죠? 이거는 뭐에 대한 그림이에요? 기질 특이성이죠. 그치? 이것만 놓으면 재사용되는지는 몰라요. 오케이? 재사용되는지 알려면 뭐야? 전체 그림이 다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무슨 효소입니까? 자, 우리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고 분해 아니면 합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의 효소는 무슨 효소야? 분해 효소야? 합성 효소야? 잘 보세요. 반응물, 생성물 무슨 효소예요? 누가 더 사이즈가 커?
그치? 얘가 고분자고 얘네들이 쪼개져서 뭐가 됐어? 저분자가 됐지. 이게 무슨 요소입니까? 분해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거 분해 요소예요, 분해 요소. 오케이? 고분자가 사이즈가 크고 저분자를 보니까 쪼개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해 요소입니다, 분해 요소. 오케이? 근데 효소는 분해 요소, 합성 요소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야. 알겠지? 아밀레이즈 하면 뭐야? 녹말의 분해 효소잖아.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개 중요합니다. 이 실험 되게 중요해요. 카탈레이즈의 작용 원리 실험. 별표 칠게요. 자, 카탈레이즈, 뭐 하는 애가 카탈레이즈냐?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애가 카탈레이즈야.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애가 카탈레이즈. 자, 그럼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면 뭐 나오는데? 과산화수소야. 그럼 이름에 산화가 들어가니까 분해하면 뭐 나와? 맞아요. 산소 나와요. 이름에 수소가 들어가면 뭐 나와? 분해하면 물 나와요. 근데 이거 산소인지 어떻게 알아? 과산화수소 분해해서 나오는 기체가 산소인지 어떻게 알아? 산소, 냄새나? 색깔 있어? 없잖아. 그럼 산소인지 어떻게 알아? 불을 갖다 대면 다시 어때? 불이 활활 타올라야죠. 꺼져가는 향불을 갖다 대면, 그쵸? 다시 향불이 어때? 활활 타오르지. 여기서 페이크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이름이 과산화수소니까 왠지 수소기체 나올 것 같잖아? 안 나와. 오케이? 예, 수소기체 나온다고 하면 틀려.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안 돼. 알겠죠? 알칼리 금속도 아니고. 야, 밖에 우영이 박주야. 예. 이리로 들어와주지 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 시험관 ABC에 3%의 과산수소를 넣고 A는 그대로 두고 B하고 C를 우리가 보니까 B에는 생감자를 넣고 C에는 삶은 감자를 넣었대. 삶았대. 삶았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까 효소의 구성분이 뭐라고 했지? 단백질. 단백질은 뭐에 약해? 열에 약해. 열에 가는 단백질 어때? 변성돼. 입체 구조가 망가져. 그럼 특정한 반응물하고 결합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얘는 그럼 반응해 못해? 못하죠. 그쵸? 그럼 A, B, C를 놓고 봤을 때 반응하는 애는 누구야? B만 반응할 수 있죠. B만. 그쵸? 이누야, 밖에 있는 애들 너한테 와서 시험 보라고 해줘. 그쪽에서 시험 보라고 해줘. 저 시키들 떠들어서.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무슨 기체가 나온다? 산소 기체 나오죠? 그치? B에서만 산소 기체가 나와요. 물론 과산화수소 가만히 있어도 분해는 돼. 근데 몇 달 걸려. 몇 달. 그럼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기체? 안 보여.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B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포글포글 이렇게 기포가 나와요. 여기서요? 오케이? 그래 이씨. 아, 입으로 풀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감자 대신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간도 가능해요. 생간. 동물의 생간. 아니요. 간. 우리가 아는 간. 카탈레이즈가 어디냐면 혈액 속에 있어요. 혈액 속에. 자, 생간으로 실험해도 결과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잘 봐. 자, 그래서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반응이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반응이 끝난 시험관 B에다가 추가로 과산화수소를 넣을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변화가 있다 없다? 반응이 끝난 시험관 B에다가 추가로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변화 있다 없다? 변화? 있죠. 왜? 아까 우리가 읽은 게 뭐였어? 효소는 반복적인 뭐가 가능하다고 했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치? 효소는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이 끝난 시험관 B에다가 다시 과산화수소를 넣잖아? 또다시 반응이 시작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기포가 다시 생긴다. 효소의 재사용 때문에. 효소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H2O2가 과산화수소인 거 알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에탄올을 넣으면
내가 B에다가 에탄올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에탄올을 넣으면 기포 발생한다. 맞아? 틀려. 카탈레이즈는 누구랑 반응하는 애라고 했어? 과산화수소야.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하고만 반응해. 그러니까 에탄올 집어넣으면 반응해 안 해? 반응 안 하죠. 뭐 때문에? 기질 특이성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반응물을 넣으면 반응할 수 없지. 기질 특이성이 있는데. 물 넣는다고 반응해? 못하죠. 얘 물분해 효소 아니니까. 오케이? 이 실험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실험. 수소에서 틀려오면 죽여볼 거야 진짜. 그 다음에 효소와 생명 현상.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효소는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효소의 생명 현상.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 어렵지 않습니다. 효소는 생명체 어디서도 작용할 수 있냐?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작용 가능해. 요 얘기예요. 됐죠? 여기는 풀고 갈게요. 여기 풀어주세요. 나는 좀 했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근데 모든 반이 다 이래. 지금 취업까지 불러만 와가지고. 반도체를 버리고. 직권의 변화해야 되는 거지. 직권의 변화. 상호절 공부해야 되는 거. 지구 시스템 아예 통과됐지. 이 저것도 풀어야 돼. 아니 그냥 답이 내 거에 나와 있어서 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생명 정보의 흐름 저번 주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서 거기는 잠시만 지구 시스템이랑 걸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직권의 변화 다 한 거지. 직권의 변화 하고 생명 나오는 건가? 지금 어디 나갔어? 어디 나갔어? 현경이쌤? 현경이쌤 친구 어디 나갔어? 아, 지금 지구 나오고 있어. 직권의 변화? 네. 어? 역학 나갔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역학? 그건 아니래? 현경이쌤 막 다른 시간표로 빌려서까지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빌려가지고 생명은 다 들어가? 진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내가 그때 통합과학 이거 시험거리 공부 다 못하고 시험보에 있는 거 그치? 절반에서는 그렇게 안 그래? 이거 어떻게 나와? 나머지는 피지컬로 하자 막 있다고 들어가는 그치? 기권 딱 본 다음에 아 이거 중딩 때 했으니까 여기 대강으로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겠지? 작년 애들 그 시험거리 다 들어간지 없었는데 이거 약간 생명시 때한 절반 정도 들어가는 게 약간 그 예의거든? 서로 간의 예의? 이걸 다 들어간다고? 얘네는 진짜 열심히 하네 노래를 바탕으로 노산 왜 놀고 있지? 다 풀었어? 노산? 학교에서 풀어. 근데 왜 아까 안 풀어? 네? 왜 아까 안 풀었었어? 뭐? 아까 안 풀지 않았어? 앞에 이번이 뇌 용량이 문제가 가지고. 너의 뇌 영향이 안 된다고?
평면 시스템 다 들어가. 주요 시스템 다 들어가. 그렇지. 멈춤만 빠지는 거. 아, 이거 진짜. 기말고사 때 엎어치기가 진짜 가능하겠다. 요거는. 애들 내학자는 절대 가. 저희 역학과 안 들어갈 수 있고. 그거 왜 지금 말해? 진짜? 이번 주에 왔어요. 왜? 다 못 나갈 것 같아? 진로가 준비해요 저희가. 진도 느리게 하는 게 맞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쳐졸고 하면 진도 계속 나가니까. 액션을 취해야지. 저희 반 자면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진화했다. 눈 감고 이러는데 내 여기 하가 달리고 해서 학원에도 있어, 학원에도. 쌤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있어. 하여튼 분명 졸고 있었거든? 졸고 있는데 우리가 다 걔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깨면 옆에가 이렇게 쳐서 살짝 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깨는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놀라서 깨는 줄 알았나 봐. 근데 안 잔 척하려고 막 손 움직여. 이렇게 옆으로 누워갖고 막 이렇게 움직여. 근데 역학. 저희 이제 운동장 나가요. 그럼 다 했네. 끝났네. 이제 나가면 다 들어간 거야. 운동량 나왔으면 끝났지. 운동량을 안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지. 다 들어간 거야 결국. 기대한다. 와, 할거 기대성이. 배고프네. 좋댔다고 진짜. 좋댔다는 말 있어. 개몽아. 좋댔다 좋댔다 좋댔다. 저희 영상 찍고 있어요. 아 맞다. 아 정말. 보죠. 1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어때요? 맞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어때? 맞죠?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어때? 틀렸죠. 그쵸? 틀려요.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효소가 있어야죠. 있어야지 물질대사예요. 그 다음에 2번. 동화작용 보세요. 느드브.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가라마. 그쵸? 느드브. 그 다음에 가라마. 그 다음에 3번. 예. 기억과 니은질 효소가 있을 때의 경우. 알죠? 예, 니은입니다. 틀렸고 A에서 C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뭡니까? B죠. 맞네요. C는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반응열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만 적용한다. 아닙니다.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기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끝난 후 효소의 유체 구조는 반응전과 다르다? 그대로입니다. 효소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X. 엽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효소 아니고 엽기름이잖아요. 엽기름. 예.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요. 오케이? 틀렸어요. 5번에 기질 특이성, 그 다음에 A 반응물, B 효소, C 생성물, D 둘다 생성물이네. C, D 생성물. 좋습니까? 바꿔요? 바꾸냐고요? 네. 4번만 더 할게요. 생명 시스템의 정도의 흐름. 여기만 살짝 찍하고 갈게요. 좋아요. 저기 20분부터라고? 좋아요. 약간 까맣게 쳐먹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답이 없어. 지금 여기까지 해놔야 돼. 찍 해야지 뒤에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지금 시간 들어가고 방금 지금 좀 끝냈어. 봐봐. 자, DNA와 유전자 보겠습니다. 자, 쉬워요. 여기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라서. 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요. 세포의 핵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 DNA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DNA에서 특정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쵸? DNA의 일부분을 따서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근데 이 유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라고 했니? 세포의 구조할 때 알려줬잖아. 유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어?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했었지. 요리 레시피라고 했었잖아. 요리 레시피. 그치? 그래서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유전자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각각의 유전자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여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학교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가리키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단백질, DNA, 유전자. 그리고 특히 자연의 구성물질이 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다
단위체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쵸? 충분히 엮어서 나올 수 있으니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전용질이 나타나는 과정 우리 다 알죠?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 달라진다고. 오케이?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야. 말. 오케이? 자, 털색이 갈색을 띠는 말이 있고요. 털색이 흰색을 띠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얘를 우리가 봤을 때 털 색깔이 왜 차이가 나냐? 왜 차이가 난대? 갖고 있는 뭐가 달라서? 멜라닌이 달라서. 그쵸? 얘는 멜라닌을 많이 갖고 있으면 까맣고요. 멜라닌을 적게 갖고 있으면 하얘요. 오케이? 친구 얼굴 중에서 뭐 까맣다고 멜라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말해봐. 아, 멜라닌이 많아서 갈색, 멜라닌이 적어서 흰색. 그러면 여기에 갖고 있는 유전자는 멜라닌에 대한 유전자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멜라닌에 대한 유전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이거 중앙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틀려요. 멜라닌에 대한 유전자가 아니지. 앞에 뭐야? 멜라닌 뭐라고 써있어? 합성 효소예요. 오케이?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멜라닌 합성 효소야. 멜라닌이라고 하면 안 돼. 합성 효소라고 해야 돼. 효소에 대한 유전자. 효소에 대한 유전자.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지 멜라닌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옛날에 그 중앙고에 나왔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너무 쉽죠? 좋아요. 좋아요. 1분. 1분 컷. 자, 세포내 유전 정보의 흐름 좋습니다. 자, 세포내에서 DNA 유전 정보는 우리 했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이거. 어디를 거친다고? DNA 바깥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핵 속에 반드시 박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DNA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반드시? RNA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RNA가 바로 뭐야? DNA의 복사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RNA로 넘어간다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전사라고 할 겁니다. 전사. DNA가 갖고 있는 정보가 RNA로 넘어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요. 전사는 항상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치? 우리 그때 핵에서 긁어냈지? 그쵸? 필요한 레시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따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시피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지? 핵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뭐야? 요리하는 어디로 가야 돼? 주방으로 가야 된다고 했지. 그 요리하는 주방이 어디였어? 라이보솜이었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을 만드는 주방, 그쵸? 라이보솜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라이보솜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흘러가서 이 RNA가 라이보솜에다가 전달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DNA 유전 정보가 세포질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유전 정보는 어떤 유전 정보였어? 암호화된. 그치? 암호화된 유전 정보 아니었어요? 그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우리?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치? 그게 이제 무슨 과정이다? 번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때 읽었잖아. AGU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김노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치? 그치? 그래서 R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내가 했던 이 짓거리가 바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질에 어디서 일어난다?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를 저번에 했어요. 뒤에는 조금 빡셀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도 될까요? 해야죠. 다음 시간에 해야죠. 다음 시간에 무조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늦게 끝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뒤에 시간이라도 있지. 다른 시험도 없어. 진짜 듣는데. 아, 진짜 시험 왜 이렇게 많지? 어떡하지? 진짜?